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누구일까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벌써 네 번째 만남이네요. 저희가 1회차 개설 특집에서는 미래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6가지 핵심 테마를 소개해드렸고, 2회차에서는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회차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6월의 주요 기술 뉴스들을 다뤄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4회차에서는 드디어 1회차에서 예고해드렸던 6개 테마 중 하나인 AI 패브릭, 즉 AI라는 거대한 옷감을 짜는 시실과 날실에 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엽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가장 근간, 바로 인프라, 즉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거대한 물리적 기반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다음 시간에 다룰 AI 반도체 칩들의 화려한 전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거대한 전쟁의 배경과 전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기초가 될 겁니다. 요즘 AI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이 화려한 AI 서비스들이 공기 중에서 마법처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반, 바로 AI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프라 시장은 우리가 평생 한두 방 볼까 말까한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이 그랬듯 AI 혁명은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폭발적인 성장을 먼저 이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에서 시작해서 2030년에는 무려 9,340억 달러, 거의 1,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1.6%에 달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죠. 이는 단순히 서버 몇 대 더 사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규모의 전력과 부지를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래의 AI 인프라 수요는 목적에 따라 명확히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째는 오픈 AI나 구글처럼 최첨단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트레이닝 클러스터입니다. 이건 마치 수십억 권의 책을 읽고 세상을 배우는 천재 학생을 키우는 과정과 같아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최고의 성님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시장이죠. 둘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AI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과정을 위한 비용 효율성이 극도로 중요한 인퍼런스 플랫폼입니다. 천재 학생이 매일 수십억 개의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해주는 것과 같죠. 한 번의 응답은 비용이 저렴해야 하고 지연 시간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이상 하나의 솔루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에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GPU가 수천 개, 수만 개씩 필요하지만 추론에는 전력 소비가 적고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칩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도 이 두 가지 다른 수요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섬세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부터 살펴볼까요? 자, 그럼 이 미래의 AI 공장, 데이터 센터는 대체 어떤 기술들로 채워질까요? 아주 쉽고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과거 서버가 그냥 똑똑한 일꾼 한 명인 CPU로 돌아갔다면 AI 서버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드림팀과 같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헤터로지니어스 컴퓨팅, 즉 이종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왜 드림팀이 필요할까요? AI 작업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전체를 지휘하고 조율하는 지휘자인 CPU,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는 수학천재 GPU, 그리고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막힘없이 관리하는 물류 전문가 DPU와 IPU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거대한 AI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천재만으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두 번째는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약자로 CXL인데 그냥 메모리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CXL은 데이터 센터의 고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마법을 부립니다. 하나는 메모리 확장. 기존에는 서버마다 정해진 슬롯에만 메모리를 꽂을 수 있어 확장에 한계가 있었는데 CXL은 마치 USB 허브처럼 간단히 카드를 꽂는 것만으로 서버 한 대의 메모리 용량을 수백 기가바이트에서 수 테라바이트 단위로 손쉽게 늘려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메모리 풀링인데요. 이건 여러 서버가 메모리 도서관을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서버마다 비싼 메모리를 넉넉하게 꽂아놔야 해서 쓰지 않는 메모리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CXL 풀링을 통하면 여러 서버가 거대한 외부 메모리 풀에서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의 총소유 비용을, 즉 TCO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혁신입니다. 그 외에 SSD 스토리지입니다. AI를 학습시키려면 페타바이트급, 즉 수백만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읽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eDSFF라는 새로운 SSD 규격이 뜨고 있습니다. 기존 SSD보다 길고 친하게 생겨서 한정된 서버 전면 공간에 더 많은 SSD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꽂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공기 흐름도 개선해서 냉각 효율까지 높여주죠. 또 QLC나 PLC 같은 낸드 기술도 중요합니다. 이건 메모리 셀 하나에 데이터를 4겹, 5겹으로 쌓아서 저장 용량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뿐만 아니라 고용량 낸드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AI 반도체 편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이런 최첨단 부품들을 모아서 완벽한 AI 서버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슈퍼마이크로, 델, HP 같은 서버 OEM들입니다. 이들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부품 조합을 제시하는 아키텍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퍼즐, 바로 냉각혁명입니다. 기존 서버렉이 10kW에서 15kW의 전력을 썼다면 AI 렉은 무려 100kW가 더 먹히쳐요. 100kW는 수십 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은 상상을 초월해서 더 이상 선풍기 바람 같은 공랭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 냉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가트너는 2030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의 90%가 액체 냉각을 도입할 거라고 야측했어요. 칩에 직접 냉각판을 붙여 액체를 순환시키는 직접 액체 냉각, 즉 DLC부터 서버 전체를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버리는 이멀션 쿨링, 즉 침치 냉각까지 다양한 기술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최대 22조 원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버티브나 쿠리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은 단순히 열을 식히는 것을 넘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ESG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AI 인프라 시장은 업체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지금 AI 인프라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개의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항방이 미래 시장의 지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커넥트 전쟁입니다. 칩과 칩,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기술을 둘러싼 표준 전쟁이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NV링크와 인피니밴드라는 독점 기술로 자신들만의 닫힌 정환, 즉 월드가든을 구축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왔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쓰려면 엔비디아의 비싼 통신 장비를 함께 사야 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든 연합군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UA링크와 UAC라는 개망형 표준 연합입니다.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메타 등 엔비디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의 독주를 지켜보지 않겠다며 손을 잡은 겁니다. 이는 과거 애플의 폐쇄적인 iOS에 대항해 구글이 개방형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AI 인프라 시장의 부가 엔비디아에 계속 집중될지 아니면 더 넓은 생태계로 분산될지 결정될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 전쟁입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는 말처럼
AI 기술과 데이터가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에 직결되면서 각국이 자국의 데이터와 AI 주권을 지키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는 오픈 AI와 오라클이 손을 잡고 무려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650조 원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AI 시대의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AI 모델 개발을 넘어 AGI 시대에 기술 표준과 인프라를 미국이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역시 유럽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키우는 유럽의 AI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유럽의 데이터로 학습하고 유럽의 가치를 담은 AI를 만들겠다는 디지털 주권의 상징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SK 아마존 울산 데이터 센터는 SK그룹의 통신, 반도체, 에너지 영향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기술력을 결합한 최고의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해외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데이터는 국내에 보관하고 우리 기업이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내재화와 데이터 주권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현명한 전략이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은 AI 인프라가 더 이상 실리콘밸리 몇몇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국의 명운을 건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실행 가능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전력과 냉각이 새로운 무어의 법칙이다. 과거에는 반도체 집적도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산업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AI의 성능은 반도체 칩이 아니라 그걸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전력과 거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힐 수 있는 냉각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반도체 기업에서 전력 설비, 유틸리티, 그리고 전문 냉각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미래의 숨은 승자가 될 겁니다. 둘째, 반 엔비디아 생태계는 고성장의 미개척지다. 물론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훌륭한 투자처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죠. 더 큰 초과 수익은 엔비디아의 독점을 도전하는 경쟁 생태계, 즉 AMD, 브로드컴 같은 칩 경쟁자들과 유라링크 및 UEC 표준에 참여하는 스위치 업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등 광통신 부품 업체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아직 시장의 주목을 덜 받았지만 개방형 생태계가 성공할 경우 그 과실을 나눠 가질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셋째, 주권 AI가 국가대표 기업을 키운다. 각국의 AI 전략 중심에 있는 현지 챔피언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서는 단연 SK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죠.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대한민국 AI 전략의 핵심 린치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이런 관점에서 각 기업의 역할과 투자 매력을 분석한 AI 인프라 투자 매트릭스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핵심 자산부터 AMD나 버티브 같은 성장주,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새로운 기회를 잡은 오라클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기업의 분기 실적만 볼 게 아닙니다. 액체 냉각 솔루션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AMD의 데이터 센터 GPU 점유율이 얼마나 오르는지,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큰 규모의 전력 구매 부피를 맺는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와 같은 미래 예측 대시보드의 핵심 지표들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030년을 향한 AI 인프라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전력, 표준, 그리고 지정학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전장입니다. 미래의 승자는 단순히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며 개방형 생태계를 주도하고 지정학적 파도를 현명하게 타는 기업이 될 겁니다. 즉,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조망하는 기업이 승리할 거란 뜻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전쟁의 최전선, AI 반도체 칩들의 화려하고 치열한 전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와 함께 미래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누구일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